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달자 김미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아포코 나라의 보물 이야기인데요. 울보 떼쟁이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어떤 임금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화 속으로 다 같이 출발! 네, 아포코 나라의 보물 김미희. 지구 동쪽 끝으로 가면 아포코라는 작은 나라가 있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고 작은 나라예요. 아포코는 점점 조금씩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아포코 나라에는 변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왕자가 살고 있어요. 또 훌륭한 마법사도 살고 있죠. 마법사는 뭐든 척척 못하는 게 없어요. 뿐인가요? 생각이 깊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임금님도 마법사를 아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법을 쓰면 쓸수록 마법사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임금님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마법을 쓰도록 했어요. 하지만 왕자가 태어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법사는 왕자의 떼쓰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뭐든 새로운 걸 내놓아라 억지를 부렸거든요. 마법사 할아버지, 악어빈을 갖고 싶어. 마법사가 척! 악어 비늘을 만들어서 내밀었어요. 아니야, 이런 악어 비늘 싫어. 악어가 깊지도 얕지도 않고 요만큼 깊이에 사는 악어 비늘이랑 똑같은 걸로 만들어줘. 왕자가 팔을 벌려 깊이를 설명했어요. 100명도 넘는 아포코 나라 학자들은 온갖 책들을 뒤져 왕자가 말한 악어 비늘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런 악어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마법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마법사 할아버지는 양탄자를 타고 바람처럼 달려가 악어 비늘을 보고 왔지요. 하마터면 악어에게 물릴 뻔했지만 다행히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본 악어인지 카메라를 본 순간 얌전해졌어요. 마법사는 얼른 사진을 찍고 돌아왔어요. 어그리 비그리 느그리! 주문을 외자 사진의 악어 비늘과 똑같은 비늘이 만들어졌어요. 까다로운 왕자의 주문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마법사는 아마 아포코 나라 마법사밖에 없을걸요? 마법사는 악어 비늘을 소중하게 상자에 넣어 왕자에게 내밀었어요. 상자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찍은 악어 사진도 붙이고 비늘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도 없었지요. 마법사 할아버지 최고! 왕자는 마법사의 얼굴에 쭉 뽀뽀를 해주었어요. 왕자는 한빡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왕자는 비늘을 얼굴에 붙였다가 손등에 붙였다가 비늘 붙이기 놀이를 하며 놀았지요. 이런 왕자를 보면 마법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흰머리가 늘고 손등이 쪼글쪼글해졌지만 행복했어요. 힘들었던 기억들이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죠. 마법사는 뽀뽀해주던 왕자의 귀여운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의자에 기대 쉬려던 참이었어요. 로로 시녀가 헐레벌떡 마법사의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마법사님, 왕자님이 찾으세요. 얼른 가셔야 해요. 마법사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어요. 왕자는 해결이 될 때까지 떼를 쓰고 악을 쓰거든요. 또 얼마나 시끄럽게 울고 있을까. 벌써 왕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마음이 바빴어요. 신발을 바르게 신었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불이 나게 왕자에게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파닥거리며 방 안이 떠나가라 울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왕자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토끼 털이 갖고 싶어. 빨리 만들어줘, 빨리. 언제나 마법사가 만들어주겠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왕자의 울음보는 그쳤어요. 알았어요, 왕자님. 어떤 토끼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토끼들은 겨울에 털이 하얗게 변하는데 저 토끼는 겨울에도 흰색 털이 아니래. 저 토끼 털 중에서 배꼽에 나 있는 털을 갖고 싶어. 마법사 할아버지는 만들 수 있죠? 왕자는 마법사가 폭 내쉬는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법사는 이내 웃음을 띠고 대답했어요. 그럼요, 왕자님. 조금만 기다리면 만들어 드릴게요. 대답은 했지만 마법사는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무거웠어요. 1시간 걸리면 끝날 일이 2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마법사도 늙어가니 당연한 일이지요. 마법사는 스리랑카에 사는 인도산 토끼를 찾아내어 토끼에게 간지럼을 태운 뒤 그 토끼가 발랑 뒤집혀 깔깔거릴 때 얼른 그 털을 찰칵 사진기로 찍었어요. 그리고 궁궐로 돌아왔죠. 토그리 끼그리 털그리. 아프코 나라로 돌아온 마법사가 주문을 넣자 토끼 털 중에서 겨울에도 하얀색으로 변하지 않는 토끼의 배꼽 털이 만들어졌어요. 마법사는 그 털을 상자에 넣었어요. 상자 안에서 털이 잘 보이도록 노란색 천도 깔았지요. 마법사 할아버지 최고! 이번에도 왕자는 마법사에게 입을 쭉 맞추고 할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어요. 마법사는 왕자를 번쩍 안아봤어요. 우리 왕자님이 키가 훌쩍 자란 것 같은데요. 마법사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난 별로 안 컸어요. 어제랑 똑같은 걸 마법사 할아버지가 작아졌겠지요. 정말 그렇군요. 왕자님 말이 맞아요. 그저 허허거리며 웃어넘기던 마법사도 왕자의 말을 듣고 보니 허리가 많이 굽은 것 같았어요. 왕자는 마법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리가 없죠. 왕자는 토끼 털을 가지고 턱에도 붙였다가 궁둥이에도 붙였다가 머리에도 붙였다가 수염놀이를 하며 놀았어요. 날이 밝자 늘 그렇듯이 로로 시녀가 마법사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달팽이 더듬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꼭 오색 달팽이의 더듬이라야 한대요. 그것도 오른쪽 더듬이 꼭지를요. 그래서 마법사는 쿠바로 갔어요. 오색 달팽이를 만나 사진을 찍었어요. 더듬이 꼭지만 크게 나오게 한 번 더 찍어왔어요. 더그리 드그리 이그리. 마법사 할아버지가 주문을 걸자 오색 달팽이의 더듬이 꼭지가 만들어졌어요. 실증이 나면 왕자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책을 보았어요. 그러다 신기한 게 있으면 또 마법사 할아버지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왕자야, 마법사 할아버지가 힘이 들겠구나. 저기 저렇게 많이 쌓인 것은 다 어쩌느냐. 이제 마법사 할아버지를 쉬게 해드려라. 임금님이 가리킨 곳에는 왕자가 만들어 달라고 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왕자 주변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요. 저 상자들을 얼른 치워라, 왕자. 네가 쓰레기 더미에 깔릴 판이구나. 임금님은 창고도 모자라 왕자 방을 가득 채운 상자들을 처분하라고 명령했어요.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왕자는 상자를 치우려는 신하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왕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너무 고집이 세단 말이야. 저렇게 고집이 세서 어쩔 거야. 백성들은 혀를 차며 장차 왕자가 임금이 되면 아프코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
마법사 할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는데 로로 시녀가 얘기했어요. 마법사님, 왕자님이 부르셔요. 그래, 밥 먹고 간다 전해라. 이제 왕자는 쑥쑥 자라 어리광도 줄고 쓸데없는 고집도 덜 부렸어요. 마법사 할아버지도 천천히 밥을 먹고 느그적 지팡이를 짚고 왕자에게 갔어요. 마법사 할아버지, 제가 뭘 알아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고기를 찾았어요. 그 물고기는 스타우트 인펀트 피쉬래요. 그 물고기의 왼쪽 눈알을 만드실 수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왕자님. 이가 다 빠져 합죽해진 입으로 마법사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주문을 외웠어요. 스그리 이그리 피그리. 할아버지 앞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고기 왼쪽 눈알이 나타났어요. 사진은 미리 마법사의 조수가 호주로 달려가 찍어왔죠. 상자에서 작고 작은 물고기 눈알이 반짝였어요. 돋보기로 봐야 할 만큼 작은 눈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마법사예요. 왕자는 감격해하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지요. 다음 날이었어요. 로로 시녀가 마법사 할아버지를 부르러 갔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포코 나라의 그 누구도 할아버지 주문 소리를 더는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마법사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왕자의 울음소리는 구슬픈 노래가 되었어요. 아포코 나라 사람들도 왕자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법사가 없으니 언제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임금님은 아포코 나라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왕자는 태평하게 상자들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속상할 수밖에요. 임금님도 슬펐지만 다른 나라에서 왕자의 울음소리를 들을까봐 그게 더 조마조마했어요. 이제 왕자는 쓸데없는 데 정신을 팔지 말고 무예도 익히고 글공부도 하도록 하여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지 않니? 그리고 다시는 마법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저기 상자들을 다 태워 없애도록 하여라. 왕자는 또다시 슬피 울며 신하들을 말렸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마법사 할아버지의 선물이에요. 보기도 싫다. 저것들 때문에 마법사가 서둘러 하늘로 간 게야. 당장 치우거라. 임금님은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법사가 생각나서 슬펐어요. 왕자는 정말 언제 철이 들려나 그것도 걱정이었죠. 왕자는 물건들이 가득한 창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으려 하지 않고 창고에 틀어박혀 있어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임금과 백성들은 문 앞에서 두드릴 뿐이었죠. 저러다 왕자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마법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워했어요. 왕자가 뭘 하는지 금세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날 며칠을 창고 안에 갇혀있던 왕자가 환하게 웃으며 임금님을 불렀어요. 아니, 이건? 임금님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동안 마법사가 만든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겠어요? 창고는 희귀한 물건들이 정리된 전시장이었어요. 벽에는 이런 글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포코 나라 전시실. 호호 할아버지가 된 임금님과 신하들이 전시실을 둘러보았어요. 우와, 세상에. 모두가
사진과 함께 상자 하나하나에 담긴 물건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깊지도 얕지도 않은 곳에 사는 악어비늘, 겨울에도 털이 하얘지지 않는 토끼 배꼽털,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고기의 왼쪽 눈알, 오색 달팽이의 오른쪽 더듬이 꼭지. 떼쟁이 왕자가 보물을 모았던 거야? 아포코 나라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새 마법사의 주문처럼 들렸어요. 이제 더는 아포코 나라 그 누구도 왕자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자를 우러러 보았죠. 전쟁을 일으키면 아포코 나라의 물건들이 사라질까봐 다른 나라에서도 아포코 나라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신기한 건 두고두고 보고 싶으니까요. 아포코 나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지 박물관 앞에는 사람들이 만든 긴 줄이 뱀처럼 늘어서 있답니다. 물론 왕자는 아포코 나라의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요, 세계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우연히 아포코 나라에 들르게 된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 나라로 가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 할아버지는 또다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길을 잃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